이곳에 있어서 고객과의 대화 중심이 되고 고객의 체험이 시작되고 끝을 맺는 장소로서 호텔의 얼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런트에서 여러분은 동료 직원과 함께 고객을 위하여 폭넓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업무 수행 태도, 능력, 업무의 성격들 이런 것이 모두 합해져서 독특한 직업의식, 숙련된 친절함과 같은 것을 창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체크인이 윌리엄스. 고맙습니다, 윌리엄스 씨. 칼 윌리엄스 씨 맞습니까? 그랬어. 금연 객실에 킹베드 그리고 좀 일찍 체크인을 하신다고 했고요. 맞아요. 손님 객실은 이 가격에 예약이 됐고요. 여기 나머지 사항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맞으면 바로 여기에 서명을 해주세요. 키는 여기 봉투 안에 있고 이건 손님의 방번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오른쪽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아이스 머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 밖에 또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아니요,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윌리엄스 씨. 네, 한국 축제는 수요일까지인데 입장료가 1인당 $5입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여기서 우편물을 보낼 수 있어요? 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지금 체크아웃 하겠어요. 객실에 다시 올라오시고요. 몇 도시죠? 204호실이요. 고맙습니다. 편히 잘 지내셨어요? 아주 잘 지냈어. 고마워요. 오늘 아침에 따로 계산해야 할 게 있으신가요? 당신 뭐 상관하게 있어요?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좋아요. 이것이 정확한지 잘 보십시오. 맞으면 그 금액대로 적어도 되겠습니까? 네, 정확히 맞아요. 여기 서명 좀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 객실 키는 반납하셨어요? 예, 여기 있어요. 고맙습니다. 저희 호텔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마워요. 안녕히 가십시오. 두 명의 프론트 직원의 몇 분간 상황을 보면은 손님과 간단하고 기분 좋게 일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데니스와 리지는 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입니다. 프론트 직원의 업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몇 분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일어난 일들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체크인이 윌리엄스예요. 고맙습니다, 윌리엄스 씨. 손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째로 해야 할 것은 손님을 주시하며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손님이 예약을 했으면 객실의 종류, 동반 객수, 투숙 기간, 객실 요금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 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서명을 좀 부탁합니다. 손님의 등록카드에 기록된 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예약이 없는 손님의 경우에도 모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손님에게 지불 방법을 물어보고 현금의 경우엔 미리 지불하도록 요청하지만 호텔의 부대시설 이용 요금은 사전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선불 고객에 대해서는 여러분 호텔의 규정을 따르십시오. 손님의 신분 확인을 위해서도 여러분 호텔의 규정을 따르십시오. 신용카드의 경우엔 유효기간과 손님의 서명을 확인한 후 카드 승인을 받고 카드를 정확한 첨부에 인프린트합니다. Then, imprint the credit card on the registration card
여러분이 방을 지정할 때에는 객실의 상태를 알아야 하며 어떤 객실이 판매 가능한지 항상 알 수 있도록 객실 상태 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손님의 요구에 맞는 가장 최선의 방을 지정합니다. 그것은 호텔의 선호도를 높여주고 또 매출을 증대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호텔의 특별 판매 상품, 예를 들면 경로 우대 할인, VIP 회원, 그리고 주말 상품과 우수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과 같은 것에 대해서도 알아두십시오. 하우스키핑과 보안,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가능하면 객실을 한쪽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님의 편리를 생각해서 여자 손님의 경우에는 1층에서 가까운 곳에 객실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와 가깝고 커넥팅 룸은 피해 주십시오. 가족들에겐 커넥팅 룸을 권하며 오락시설과 가까운 곳에 객실을 지정하십시오. 신체가 불편한 손님의 경우에도 이용하기에 편리한 객실을 지정하십시오. 가능하다면 흡연 객실과 비흡연 객실의 선택권을 손님에게 주십시오. 적합한 객실을 선택한 다음에 손님을 소파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객실 번호를 조용한 목소리로 알려주십시오. 이것이 손님의 객실 번호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오른쪽으로 가시면 있고 객실은 2층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손님에게 객실 키의 사용법을 알려주시고 또한 위급 상황 대처 요령과 이중 잠금 장치 사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호텔 지도를 이용해서 손님에게 객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며 주차하기에 가장 편리한 장소도 알려줍니다. 또한 아이스 머신의 위치를 알려준 다음에 오늘 제가 도와드릴 일 또 있습니까? 아니요, 고맙소. 그럼 편히쉬세요. 약 2분 동안의 데니스는 손님을 적합한 객실에 숙박시켰습니다. 박씨는 집을 보증을 위해서 빈틈없이 일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 친절한 첫인상을 제공했습니다. 연습에 의해 체크인 작업을 일상적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종종 일어나는 특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선 그런 특별 상황들, 특히 아주 바쁠 때, 예약이 분실됐을 때, 신용카드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보증 예약이 돼 있지 않은 경우, 예약 없이 온 고객의 경우 등등. 어서 오십시오. 첫째로, 리즈가 이 바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줄 서 있는 다른 고객들에게도 주목하십시오. 잠깐만요. 지체될 것으로 보이면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드릴까요? 또 다른 상황으로는 분실된 예약 상황을 찾아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예약했는데. 어떤 이름으로 예약하셨습니까? 파. 철자가 어떻게 되죠, 손님? PARR. 고맙습니다. 철자를 확인한 다음에는 손님의 예약번호를 가지고 있는지 요령있게 물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손님, 예약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약번호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요, 내 비서가 일처리를 다 했는데. 아마 저희가 실수로 그분 이름으로 예약을 작성한 것 같아요. 그녀 이름은 윌슨, 메리 베스 윌슨이요. 네. 손님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만약 객실이 가능하다면 빈 등록카드에 등록하게 하십시오. 분실된 예약들을 찾는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앞에 날짜에 노쇼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손님의 회사나 단체명을 물어보십시오. 손님, 객실이 충분해서 손님을 모시게 된다면 큰 영광입니다. 손님께서는 여기 단체로 오셨나요? 아니면 회사로? 사업상 일로 혼자 왔는데요. 불편에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주변에 같은 체인 호텔이 많이 있어서
혹시 호텔을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만약 손님이 호텔을 잘못 찾은 경우엔 많은 호텔을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그 호텔의 예약을 취소하도록 권하십시오. 신용카드상의 문제는 손님에게 매우 불쾌한 경험이므로 여기서는 어떻게 친절한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의 금액이 승인되질 않는데요. 혹시 다른 카드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첫째, 조용하고 정중히 다른 지불 방법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마 당신이 실수한 걸 거예요. 손님에게 신용카드 회사와 직접 얘기할 수 있도록 전화 사용을 권합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서 회사와 직접 전화하시죠. 좋아요. 그럼 좀 이따 뵙겠습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불편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고객들로부터 분리시켜야 합니다. 모든 신용카드상의 문제에선 반드시 여러분 호텔과 신용카드 회사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손님을 예의와 존중의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때때로 보증 예약을 하지 않은 손님이 체크인 한두 시간 후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객실이 가능하다면 투숙을 시켜야겠지요. 그러나 종종 손님을 숙박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손님을 다른 호텔로 안내하십시오. 클레이 씨,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불행히도 확인된 예약의 경우엔 저녁 6시까지만 객실이 가능하며 6시 이후엔 숙박하시려면 보증 예약을 하셔야 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괜찮으시다면 다른 호텔로 가실 수 있도록 전화로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정말요? 큰 도움이 되겠군요. 이런 문제들은 다른 호텔들의 객실 이용을 권함으로써 처리하십시오. 클레이 씨, 남은 여정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기회엔 저희 호텔에서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 회사에서 보증 예약을 해준다면 생각해보죠. 만약 여러분이 보증 예약을 한 손님도 숙박시킬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이러한 지침들을 따르십시오. 첫째,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의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수준이 비슷한 호텔들이 무엇이며 또 그곳까지의 호텔 교통편은 어떤지 하는 것들을 알아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는 여러분 호텔에서 정한 지침을 알아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브라이언 싱클레어 예약을 했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싱클레어 씨, 손님이 예약을 하셨지만 오늘 저녁에는 객실이 없는데요. 여러분의 조용하고 단호하며 진실된 태도가 이 대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걱정스럽거나 의심스런 확실치 않은 태도를 보이면 이 불쾌한 상황에서 손님을 더 기분 나쁘게 한 결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난 예약을 했단 말입니다. 네, 싱클레어 씨, 손님 예약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늘 저녁에는 도저히 객실이 없습니다. 손님이 옳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대신에 손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해 주십시오. 손님, 대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손님에게 가능한 다른 호텔들과 그곳까지의 교통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손님께서 2박을 예약하셨는데 원하시면 내일 밤 저희 호텔에서 묵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손님이 며칠간 묵기로 예약을 했다면 여러분 호텔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권하십시오. 잘 모르겠어. 생각해보자.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손님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교환에겐 손님께 오는 전화를 계신 곳으로 알려드리라고 하겠어요. 싱클레어 씨, 아무 메시지가 없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에도 업무를 순조롭게 이끌어줍니다. 일단 손님이 숙박을 하면 손님이 머무르는 동안에 그들의 요구를 돌봐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다른 직원들과 협력을 통해서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론트는 호텔 내에서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손님으로부터 그리고 손님에게 정보의 교환을 유지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의무에는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메시지 서비스, 전화 관련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여러분은 호텔의 어느 누구보다도 손님의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수영장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플래티넘은 이 복도 아래쪽 왼편에 있는 두 번째 문입니다. 아이스 머신은 각층 중앙 계단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지역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 중앙로에서 세 구역 떨어진 곳에는 흰색 3층 건물이에요. 네, 한국 축제는 수요일까지인데 입장료는 1인당 5달러입니다. 요금은 택시로 가시면 6달러 정도 될 거예요. 중앙 그릴 식당은 밤 10시까지 합니다. 손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여러분이 자주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긴 어떤 지침들이 있는지 첫째로 출발점을 정하십시오. 여기서부터 공항까지는 약 10분 정도 걸립니다. 타워역 주차장에 주차하셨나요? 동, 서, 남부보다는 좌우 직진과 같은 방향 지시를 사용하십시오. 호텔 앞 프레스턴 거리, 프레스턴과 조금 빠르요. 어떤 경계 표시라든지 거리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프레스턴 거리를 약 1마일 정도 코너에 있는 농산배 시장이 나올 때까지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블러바드인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손님에겐 그 지역이 낯선 곳일지 모르니 지름길 같은 것은 피하고 가장 찾기 쉬운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나무의 거리를 따라서 약 반마일 정도 더 가시다 보면 손님 왼쪽에 공항 입구가 보일 거예요. 거기에 모든 방면으로 가는 길을 표시한 표지판이 있으므로 찾는 데 그리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네, 고마워요. 정말 영어 탐부인.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편이나 메시지, 그리고 팩스 등을 처리해 주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메시지나 팩스 등을 처리할 때에는 첫째로 손님이 이미 투숙 중인가 아니면 체크인할 예정인가 혹은 이미 체크아웃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투숙 중인 고객이라면 신속히 알려주고 전달물은 적절한 장소에 놔둬야 합니다. 만일 체크인 예정인 손님의 경우엔 예약에 메모를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체크아웃한 손님의 경우엔 여러분 호텔에서의 절차에 따라 반송하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 보관한 후 처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레몽인입니다. 호텔의 전화를 받거나 바꿔주는 것 등의 전화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객실 번호를 함부로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고객의 사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텔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고객을 숙박시키고 웨이크업 콜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객실 번호와 시간을 잘 확인하십시오. 타파너 씨, 306호에 계시죠? 손님의 웨이크업 콜은 내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메시지를 받을 때에는 남기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남긴 날짜와 시간, 그리고 내용을 전부 기록해야 합니다. 남기는 사람에게 메시지의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시켜야 하며 그리고 메시지를 받은 손님이 필요하다면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전화상의 또 다른 인부들은 안내방송 서비스와 객실의 전화 상태를 모니터하고 예를 들면 객실 전화 상태를 방해하지 마시오라든지 사용 제한과 같은 상태로 되게 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서류를 복사하거나 팩스를 보내주는 일과 같은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텔의 팩스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하며 서비스에 대한 각종 요금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손님이 머무는 동안 제공해야 할 다른 서비스는 여러분이 동료들과 협조로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손님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연결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협동심이란 바로 프론트로부터 시작됩니다. 프론트 일체는 동료 간의 중요한 행사들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다른 근무자 간의 업무들을 인수인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선생님, 킹베드룸 한 개가 오늘 일찍 체크인하는 손님 때문에 필요한데 객실이 준비되면 나에게 연락 좀 줄래요? 프론트는 하우스키핑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두 부서는 객실 상태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데 서로의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저씨, 그 문제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설부에 연락해서 손님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고쳐놓겠습니다. 네, 손. 시설부는 프론트의 정보를 필요로 하며 손님에게서 보고된 문제들을 찾아 해결합니다. 미스터 다웰씨, 방금 시설부에서 고쳤다고 들었는데 이젠 괜찮습니까?
하우스키핑과 마찬가지로 시설부는 프론트에 보수가 필요한 객실에 대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Depending on the scope of 호텔의 규모에 따라서 communicate with the 식음료 부서와 laundry and valet, 세탁실, health and fitness center, 헬스클럽, parking facility, 주차 서비스, and 기타 업장 등과 같은 부서와 많은 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one reason you'll be 여러분이 호텔의 타 부서와 연락을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손님의 계산서에 청구 금액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charges are 비일은 손님이 호텔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sale. The charge 청구 금액은 프론트로 수동 혹은 자동적으로 기록돼 전달됩니다. electronically to the phone. 전산화된 시스템에선 대부분의 전표들은 컴퓨터로 찍혀서 손님의 계산서에 자동적으로 계산됩니다. Maintenance is automatic. While 이에 반해서 프론트 직원이 다른 부서들로부터 받은 전표들을 가지고 손님의 계산서에 일일이 수동적으로 청구 금액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손님이 편안히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many of 여러분 임무의 많은 부분은 손님으로부터 그리고 손님에게 주어지는 모든 정보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needs by yourself. At other 여러분은 혼자서 손님의 요구 사항들을 처리할 때가 있을 것이며 때론 다른 직원들과의 협조를 통해서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and respect.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라도 명심해야 할 것은 손님이나 협조하는 직원들 모두가 예의와 존중의 태도로서 대해야 합니다. 체크아웃은 체크인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고도 세심한 일처리가 중요합니다. 파크씨,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체크아웃해요. 손님방으로 올라가실 아니요. 객실 번호가 어떻게 되죠? 204호요. 고맙습니다. Ask the guest 손님에게 호텔에서의 여정이 어떠했는지 물으며 또 호텔에 대한 어떤 논평이나 불만 사항들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저희 호텔에서 잘 쉬셨습니까? outstanding charges to 청구해야 할 모든 금액을 손님의 계산서에 찍고 또 당일에 발생한 금액 여부를 확인합니다. 오늘 아침에 발생된 비리에 있습니까? 당신 뭐 샀어요? 오늘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이거 보시고 만나 확인해 주십시오. determine 지불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그 금액대로 손님 카드에 청구해도 되겠습니까? 네. ask for room 객실 키를 받으십시오. 객실 키 가지고 계십니까? 아, 예,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님에게 감사하며 다시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저희 호텔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check out 체크아웃의 태도는 고객이 호텔의 마지막 인상을 결정지어주며 만약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일 처리를 고객의 체크인 때나 고객이 머무르는 동안에 보여준다면 그들은 다시 여러분의 호텔을 찾을 것입니다. the art 숙련된 친절함. 그것은 여러분이 프론트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고객의 요구들을 접하게 되든지 혹은 협조하는 직원들의 그것을 접하게 되는 호텔의 모든 성과는 여러분의 기회에 달려 있습니다. 또 프론트에서의 모든 업무를 촉발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도전적인 직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기술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예약을 했었는데 6장 했죠. 챕터 6. 예약의 개런티와 난 개런티를 설명을 했고, 두 번째, 예약은 예약 직원에 갖춰야 될 능력이 세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정확해야 된다. 두 번째가 신속해야 된다. 세 번째가 세일즈여야 된다. 세일즈 오리엔티드. 요 세 가지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객실 예약을 하려면 정확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알 거고 빨리빨리 해야 될 거고 알 거다. 요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호텔리어들은 세일즈맨, 세일즈우먼 돼야 됩니다. 총지배인부터. 나는 뭐
인사부에 있으니까 나는 어카운팅에 있으니까 나는 시설부에 있는데 무슨 세일즈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아닙니다. 관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부에서도 누가 이력서를 가지고 와서 면접 왔다. 그때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좋은 호감을 주느냐? 그지? 그 사람이 비록 우리 호텔 직원이 안 되더라도 지가 좋은 호감을 가지고 다음에 찾아온다면, 다른 손님 데리고 온다면 인사부 직원이 세일즈 역할을 한 겁니다. 엔지니어링 부서에 있는 사람이 내가 뭘 어떻게 하냐? 아니죠. 에어컨이 잘못돼서 올라갔을 때 프로페셔널하게 빨리빨리 대처해주고 잘해줬다. 손님이 감동받았다.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세일즈 역할을 합니다. 그죠? 백업 오피스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예약은 바로 고객을 직접 만나는 거죠. 전화상으로 만납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은 고객의 니즈에 맞는 객실을 찾아서 예약을 해주는 게 첫 번째 역할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족해가지고 리피트 된다면, 다시 찾아온다면은 이 사람들이 역할을 다 하는 건데, 근데 예약,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특일급 호텔 예약을 해보시면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화하면 하는 대로 그냥 받고 뭐 캔슬해도 그만이고 뭐 조금이라도 더 비싼 방을 업그레이딩, 업셀링을 하려고 노력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이 직원들이 제대로 해서 뭐 웨이트리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그냥 맥주 카스를 마시러 온 사람한테 하이네켄을 판다. 그게 바로 업셀링, 업그레이딩 아닙니까? 업셀을 한다. 거기에서 매출이 더 오는 거고, 객실도 마찬가지겠죠. 일반 방을 예약할 손님을 조금 더 비싼 방으로 예약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의 스킬이고, 그게 바로 호텔 매출액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세일즈 오리엔티드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돼가지고 전화 뭐 예약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오더 테이크라는 말, 이게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룸 서비스에도 오더 테이크가 있고, 하우스키핑에도 오더 테이크, 객실 예약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수동적으로 그냥 받는 거죠. 룸 서비스 오더 테이크다, 내 포지션이. 손님이 전화해가지고 커피 오더한다. 그냥 받는 겁니다. 이 말이 잘못되고 써야 될 말이 오더 메이크라는 말이에요. 내가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매출을 더 올린다. 예약도 마찬가지죠. 오더 메이크가 돼. 이러한 능력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사실 예약에서는 중요한 게 포캐스팅입니다. 우리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만큼 정확하게 객실 세일에 대해서 포캐스팅을 하느냐, 예측을 하느냐, 예상을 하느냐. 그렇죠? 정확한 포캐스팅이 돼야지만 여기에서 모든 비즈니스가, 호텔 비즈니스가 출발을 합니다. 포캐스팅부터. 제대로 포캐스팅이 돼야지만이 스케줄링도 제대로 될 거고, 직원, 그죠? 이거에 우리 뭐 98%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벨맨도 출근이 되는 거고, 하우스키핑 룸메이트도 출근이 되는 거 다 하는데 실제 80%밖에 안 됐다는 거. 직원이 남아 도는 거 아니야? 코스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고, 당연히 올라갑니다. 포캐스팅이 잘못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더 기본적으로 포캐스팅이 잘못되면 매출이 잘못될 수 있죠. 98%로 포캐스팅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일요일 날, 그래서 예약을 못 받습니다. 그지? 방이 없는데 뭐. 아니, 그날 100% 아큐펀처 지금 거의 다 예약이 돼 있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더 받을 수가 없다. 근데 실제 당일날 가보니까 뭐 93%밖에 안 되더라. 5%의 차이가 나가지고 예약을 안 받은 그 손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많은 것들이 전산으로 이루어집니다만은 객실 예약 과장, 뭐 객실 예약 책임자들의 제일 첫 번째 임무가 포캐스팅입니다. 물론 100% 객실을 많이 파는 게 임무겠습니다만 제대로 포캐스팅 돼야지 100%를 팔 수 있죠. 그래서 오버부킹 이런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통 호텔이 한 5% 정도 더 예약을 받습니다. 오버부킹을. 왜? 캔슬 날 걸 예상을 하고. 근데 오버부킹 됐는데 손님 다 왔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까 비디오에 나왔던 워킹 어 게스트 아닙니까? 다른 호텔로 보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수를 하면서도 퍼센티지가 나오지, 예측을 해보면 몇 년 동안 했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정도 받아도 가능하더라. 물론 다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걸 무서워서 안 받게 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95%밖에 안 오는 거죠. 캔슬이 나서.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예약에서 해줘야 될 일들입니다. 이 정도만 알면
객실 예약 챕터 6를 여러분들이 예약하는 forecasting 하는 방법이 128페이지 129페이지 forecasting data 해서 percentage of no-show도 나오고 percentage of walk-in 뒤에 계산 문제들이 쭉 나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131페이지에 있는 forecast formula 요것들이 이해가 돼야 될 겁니다, 여러분. 실제 forecast formula에서 131페이지에 맨 밑에 줄에 보면은 number of rooms available for sale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줄에 number of rooms available for sale 요걸 구하기 위해서 forecasting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팔 수 있는 객실이 몇 개 있느냐 요거 계산하는 방법이죠.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예약 지배인이고 프론트 지배인인데 아침에 출근을 했어. 오늘 우리가 팔 수 있는 방이 몇 개냐? 만약에 전화 온다면 어디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거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산으로 되겠습니다만 그 구하는 기본 공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호텔이 객실이 몇 개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있고 몇 사람이 오기로 돼 있고 캔슬은 몇 개가 날 거고 뭐 이런 것들을 계산 다 집어넣어가지고 오늘은 한 50방 정도 팔 수 있겠구나. 그럼 예약 직원들한테 오늘 50방까지 팔 수 있으니까 예약 받으라.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요걸 구하기 위해서 포캐스팅 하는 거죠. 여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해가 돼야 될 거고 다음 7장 7장은 registration입니다. Chapter 7은 조금 전에 비디오 보신 등록하는 절차들입니다. 손님이 와가지고 예약이 지금 끝났고 왔습니다. 프론트에 직접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143페이지 표 1번입니다. 이게 바로 샘플 등록 카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셰라톤 호텔의 샘플 등록 카드겠네요. 힐튼에도 있을 거고 이 등록 카드를 작성을 하죠, 손님들이. 그러니까 워크인으로 오면은 자 예약 없이 손님이 오면은 이 레지스트레이션 카드를 실제 작성을 할 거고 그렇죠. 빈 걸 줘가지고 손님 여기 주소하고 성함하고 적고 사인해 주십시오. 예약을 했다면 이게 미리 준비되어 있겠죠. 그렇죠. 아침에 프론트 클락이 이것들 다 뽑아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ABCD 순서대로 한다든지 손님 오면 딱 찾아가지고 빨리 주죠. 이게 바로 익스프레스 체크인입니다. 손님이 컴플레인 많이 하는 게 공항에서 1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왔는데 와가지고 체크인 시간 하는데 10분, 15분 기다린다. 피곤하죠? 그래서 빨리 체크인 시켜주기 위해서 익스프레스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프론트에서는. 이 등록 카드도 그렇고 객실도 미리 어사인먼트, 룸을 잡아놓죠. 그다음 키도 다 뽑아놓고 손님 오면 바로 주고 사인만 받으면 되잖아. 이게 안 돼 있다면 손님하고 물어보고 찾아가서 프린트하고 또 룸 그때 찾아가지고 주면은 손님 기다려야 된다. 그 한 손님뿐만 아니라 뒤에서 줄 서 있는 손님들 있잖아. 이게 프론트 클락들이 미리 하는 행동들입니다. 오케이? 그 말이 143페이지 밑에 pre-registration도 나와 있고 다음 등록 카드를 얘기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자, room assignment 146페이지 room assignment 프론트에서 손님한테 맞는 방을 배정해 주는 거죠. 그게 room assignment입니다. 여기서는 용어들을 하나씩 봅시다. 146페이지 6째 줄, 7째 줄 occupancy report라는 게 나옵니다. occupancy report. 요건 프론트에서 현재 우리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현황을 나타내는 게 occupancy report죠. 몇 호에 손님이 있다 없다. 그죠? 다음 밑에서 둘째 줄 housekeeping status report. 옆에 보시면 표가 샘플로 나와 있는데 housekeeping에서 뽑는 겁니다. housekeeping status report라고 되어 있습니다. housekeeping에서 이 방은 occupied 되어 있다. 이 방은 vacant다. 이 방은 고장난 방이다. 기타 등등을 나타내는 겁니다. housekeeping에서는 이 housekeeping status report를 뽑았고 프론트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occupancy report를 뽑았습니다. 요거는 프론트에서 뽑았습니다. 요 두 개가 맞아야 되겠지. 그지? 하우스키핑에서 우리 호텔 객실 상태를 쫙 다 뽑았습니다. 그 리포트하고 프론트에서 또 뽑은 거하고 서로 당연히 맞아야 될 거야. 그지? 우리 호텔 가지고 하니까. 근데 이게 안 맞는 경우들이 제법 있다. 불일치한 데에서 오른쪽 보시면 room status discrepancy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째 줄에 오른쪽 다섯째 줄 146페이지 오른쪽 다섯째 줄
room status discrepancy 찾았나? 위에서 다시 해줄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실제 여러분들이 프론트에 들어가거나 하우스키핑 일하면은 바로 첫날부터 당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하우스키핑에서 뽑는 리포트하고 프론트에서 뽑는 리포트가 똑같아야 될 건데 같은 호텔을 가지고 했는데 왜 틀리냐 이게. 이걸 두고 room status discrepancy report 이 리포트를 쭉 뽑으면 나옵니다. discrepancy report라고 뽑으면 불일치한 리포트가 또 나온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하우스키핑에서는 빈 방이라고 돼 있는데 프론트에서는 occupied 돼 있다. vacant라고 어떤 방이 이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하우스키핑 룸메이드가 보니까 방이 다 비었고 짐도 하나도 없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빈 방이 되는데 프론트에서는 아직 손님 있는 걸로 나와 있다. 이런 경우 손님 그냥 도망갔을 경우도 있겠죠. 짐 가지고 가버렸다. 이 방 체크아웃 안 하고 갔다. 손님 깜빡하고 했거나 아니면 프론트 클락이 실수로 손님 다 계산했는데 체크아웃을 안 시켰다. 컴퓨터 상에. 그래서 그대로 아직 손님 있는 걸로 나오고 하우스키핑에서는 이미 손님 없는 걸로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뭐 룸체인지를 했다 예를 들어서 룸체인지를 하면은 A 방에서 B 방으로 룸체인지를 손님이 갔다. 그럼 이 방은 빈 방이 돼야 되는데 체인지를 했으니까 프론트에서는 이 방이 빈 방으로 나옵니다. 빈 방으로. 근데 하우스키핑에서는 이 방을 빈 방으로 팔 수가 없죠. 손님이 여기 들어가 가지고 사용했을 수가 있다는 거지. 화장실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 침대에 한번 누웠을 수도 있고 뭐 누구든 이제 손님 들어갔을 거야 그 방에. 카페트 바닥에 발자국이 나가 있을 거야. 이런 방은 다시 룸메이드가 들어갑니다. 혹은 인스펙터가 들어가서 다 정리를 하고 완벽한 방이 되면은 베이컨트로 되겠죠. 이런 상태가 불일치하는 겁니다. 프론트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한두 가지가 설명을 했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들은 빨리빨리 이 리포트를 뽑아가지고 체크를 하죠. 진짜 누가 어디가 맞는지, 프론트가 맞는지, 하우스키핑이 맞는지, 벨맨이 가서 룸 체크를 직접 한다든지, 뭐 하우스키핑에 가서 직접 체크를 한다든지 해서 빨리빨리 없애주죠. 요거만 체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룸 체크, 룸 스테이터스 체크라 뭐 이런 포지션도 있고 아니면 보통 인스펙터들이 가가지고 실제 다 체크를 하고 프론트에 전화를 하거나 해서 맞추죠 서로. 이게 틀려가 있으면은 못 팔잖아 방을. 프론트 클락들이. 이 방이 손님을 감히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헷갈리면 확신이 안 쓰면. 그죠? 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없애서 빨리빨리 팔기 위해서 하는 게 룸 스테이터스를 상태를 체크를 하는 거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 다음 룸 레이트. 룸 레이트는 객실 요금이죠. 그죠? 객실 요금이 룸 레이트일 겁니다. 근데 자 147페이지의 다섯째 줄 보면 렉 레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렉 레이트이 뭐고? 호텔 경영학 배웠으면 기본으로 배웠을까 이가? 최유리. 저기 힐튼. 이 벨맨이면 이건 기본으로 알겠네. 응? 객실 요금 룸 레이트 중에서 렉 레이트다. 이건 표준 반값입니다. 표준 반값. 너희 호텔 제일 객실 요금은 표준 객실료. 싼 게 얼마야? 40만 원에 텐텐 붙이나? 그지? 텐텐 붙이가지고 40만 원이야? 아니면 안 붙여서 40만 원? 그냥 반값. 최고 싼 거는 40만 원. 아무것도 안 붙이고. 40만 원에 10% 붙일 거 아니야? 세금 10%, 봉사료 10%지? 텐텐 붙이면 48만 4천 원이 되겠네. 텐텐 붙이니까. 이게 제일 싼 방이라는 거 아니야? 힐튼 호텔에. 표준 반값, 제일 싼 표준 반값, 렉 레이트라 그럽니다. 여기에 디스카운트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왜 이 말을 쓰는 줄 알아? 렉이 뭐냐? 영어 단어로는 서류함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전산화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전산화되기 전에 우리 호텔에 500실이 있었다. 컴퓨터화 되기 전에. 이 500실을 프론트 클락이 다 외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반값도 다 외워야 되고 상태도 다 외워야 되겠죠. 난스모킹인지 더블베드인지 트윈베드인지 다 외워야 돼. 어떻게 다 외우나 이거. 머리가 좋으면 몰라도. 그래서 이 프론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 보시면은 뒤에 서류함처럼 이렇게 나무로 박스를 짜가지고
여기다가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쫙 적어놓죠. 요 안에 필요한 서류들 등록카드도 집어넣고 필요한 것도 손님 메시지 오면 여기도 집어넣고 요걸 두고 다 렉이랬습니다. 여기 렉에 보면은 이 방 상태에 대해서 방값을 적어놨다. 10만원, 10만원, 난 스모킹 룸, 뭐 오션 뷰 어쩌고저쩌고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손님이 오면 내가 보고 여기 키도 꼽혀있죠. 방값이 11만원이네. 11만원. 전사는 안 됐어요. 지금 컴퓨터에 있을 거고. 이게 바로 렉이다. 여기에 방값이 적혀 있을 때 해서 렉 렛입니다. 표준 방값이 적혀 있었다고 해서. 여기서 유래된 호텔 용어다, 이게. 오케이? 렉 렛. 이거 기본으로 알아야 될 거고. 다음. ADR. Average Daily Room Rate. 그죠? Average Daily Room Rate. 하루 평균 객실 요금입니다. 프로듀스 기본적으로 해야 돼. 너가 ADR이 얼마쯤 되나? 힐튼. 그럼 니는 아무 생각 없이 보이로 벨맨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1년 동안 벨맨 하는 사람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아큐펀시가 얼마고 ADR이 얼마고 우리 호텔 이러면 하얏트는 얼마쯤 될까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객실 매출이 이렇게 갔는데 뭐 레이버 코스트가 얼마 정도 나가고 실제 객실에서 얼마 정도 남긴다. 뭐 이런 고민을 얼마쯤 남길까? 몰라도 고민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네가 객실 부장을 만나서 물어볼 수도 있고 비록 아르바이트지만 그게 네 실력이 쌓이는 거다. 그렇게 1년 동안 다니는 애들하고 그냥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죠. 아르바이트라도 그렇다. 레스토랑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다. 레스토랑에 아웃백 스테이크 있다면 이 아웃백에서 제일 많이 남는 메뉴가 어떤 거냐? 얼마나 남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그래서 얼마만큼 더 팔까? 내가 서제드 셀링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스킬이 들어가네. 손님 만족했느냐? 고민하면서 다니는 아르바이트생하고 그냥 시간 때우면서 뭐 3천, 4천 받아가는 아르바이트생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은 호텔리어를 갈 전공을 할 사람들입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여러분 실력이 된다니까. 내일부터 당장 정말 네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게 다 모를 텐데 힐튼 호텔 ADR이 한 20만 원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이 ADR이 거의 호텔 순위다. 제일 비싼 게 조선호텔입니다. 한 24만 원쯤 됩니다. 조선호텔, 인터컨티넨탈 호텔 거의 비슷합니다. 1, 2위죠. 조선호텔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고 인터컨티넨탈이 두 번째로 좋은 호텔입니다. 그 밑으로 신라, 뭐 하얏트, 뭐 힐튼 쭉 비슷비슷한 호텔들이 들어갔습니다. 워크힐까지. 그 다음 레벨이 제일 안 좋은 호텔이 플라자 호텔이라든지 그랜드 힐튼이라든지 르네상스 호텔이라든지 이런 호텔들 있죠. 아미가 호텔이라든지 제일 낮죠. 같은 특일급이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평균 객실 요금이니까 객실 요금이 비싸면 그만큼의 객실 요금은 뭘 얘기하냐면 이 호텔의 퀄리티를 얘기를 하죠. 이만큼 돈 받는 만큼의 호텔 서비스든 모든 퀄리티가 나간다는 거죠. 이만큼 비싸게 받는다는 겁니다. 비싼 손님이 온다는 겁니다. 좋은 호텔이니까. 그지? 누구 호텔 걸 기본을 알아야지. ADR. 그 다음 또 하나 비교되는 게 여러분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거 배웠나? 레파. 응? 자, 이걸 설명을 안 할 수는 없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요거는 평균 객실 요거. 평균. 요거는 revenue per available room의 줄임말입니다. revenue per available ABL이 available room. revenue per available room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루 호텔이 장사하고 나서 우리가 팔 수 있는 가능한 방당 매출이 얼마만큼 올라왔는지입니다. 이거하고 다른 점이 요거는 우리가 파는 방수로 이게 공식을 구하면 이렇습니다. 자, 팔린 방수로
하루 매출액을 나누면은 평균 객실료가 나오겠죠. 이거 이해되나? 호텔 전체 객실 우리가 버는 돈 금액 나누기 팔린 방수 함의가 나오잖아. 그렇지? 평균 객실료니까. 오케이? 요거는 뭐냐면 식이 팔린 방이 아니고 팔 수 있는 방입니다. 으로 나눈 매출액입니다. 차이점이 뭘까? 이건 안 팔린 방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나눠버린 거예요. 우리가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못 파는 거고, 팔린 방, 안 팔린 방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팔 수 있는 방 500실이 있다면 500실을 다 나눈 거예요. 여기는 팔린 방이 50%만 팔렸다면 250방으로 나눴고, 500개 중에서.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러면 좀 데이터가 400이라 하자. 나누기 쉽게. 200방 팔았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야, 매출액이 어제. 응? 어제 우리 방 장사한 게 1000만 원인데 200방으로 나눴어. 그럼 하루 객실료가 나누면 5,000원이네? 그치? 평균 객실료가. 맞나? ADR 구하니까 5,000원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객실료 5,000원이야. 5,000원씩 200방 팔으니까 1,000만 원. 아이, 잘못됐나? 3개, 5만 원. 그지? 이거 동그라미가 내가 너무 많이 지웠다. 2개 지우고 2개 지우고. 5만 원이야, 5만 원. 응? 하루에 어제 평균 5만 원씩 받아가지고 200개 팔아가지고 1,000만 원 버는 거야. 오케이? 다 나눠버리니까 평균 5만 원씩 받은 거야. 이게 20만 원짜리 팔고, 뭐, 10만 원짜리 팔고, 만 원짜리도 팔고 해가지고 평균이 5만 원 파는 거야. 이게 이제 ADR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 조선 호텔이 제일 비싸다는 게 평균을 팔린 방을 다 나누니까 비싸게 팔았다는 거야. 이건 ADR이고. 그럼 요거는, 그럼 이게 5만 원 했는데, 야, 이게 지금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여기는 지금 200방 50%밖에 못 팔았는데, 실제 400이랑 우리가 팔 수 있는 방으로 다 나눈 거죠. 1,000만 원을 2개 나누면, 뭐야, 이거는? 25,000원. 그치? 25,000원 밖에 안 돼. 25,000원.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팔아야 될 것들을 다 나누고 해보니까, 우리가 팔 수 있었던 방들당 매출액이 25,000원 밖에 안 된 거야. 이거보다 훨씬 낫지, 그지? 그죠? 이걸로 구해서는, 요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니면 믿을 만한 데이터라는 게 이걸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지표죠. 팔 수 있는 방도 못 파는 것들이 있는데 뭐. 단순히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야, 5만 원이니까 그래도 우리 제법 우리가 평균 객실료가 높네. 천만에 밑에 못 파는 방도 훨씬 많은데. 그럼 너가 경영자 호텔 사장이라 생각해봐라. 안 팔린 방 이거 너무나 아까운 거 아니야. 이걸로 다 계산을 해야지. 팔린 거 가지고 따지면 뭐예요? 안 팔린 거 그거 전부 다 손에 다 보는 건데. 이게 더 중요한 데이터라는 거예요. 이걸 물어봐야 돼. 여러분도 호텔 전공을 하면. 내가 더 지금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하나 예를 들어서 해줄게.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두 개 호텔을 비교할 때 ADR로 비교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 자, A라는 호텔이 100방이 있고 B라는 호텔이 100방이 있다고. 아주 극명하게 내가 보여줄게. 자, 이 호텔은 어제 아큐펀시가 1%, 한 방밖에 못 팔고 100% 다 팔았다 합시다. 100방. 응? 얼마 팔았는지, 매출액 여기는 한 방 팔아가 10만 원 올라왔어. 여기 지금 1,000만 원 해봅시다. 매출액이. 이거 한 방만 팔았고 100방 다 파는 거야. 다음, ADR 구해볼까? ADR 아까 식이 있잖아. 팔린 방수 나누기 10만 원 매출액 하니까 ADR이 여기는 10만 원이야. 평균 방가 하나밖에 안 팔았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럼 이 호텔 보자. 팔린 방수 100 나누기 1,000만 원. 나누니까 역시 10만 원이지. 두 개 나눴으니까 여기. 역시 10만 원이야. 똑같아, ADR. 그래서 이런 거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쪽 프론트 클락하고 이쪽 프론트 클락이 서로 전화하는 거야. 야, 너그 호텔 어제 ADR이 어떻게 되나? 10만 원이다. 우리도 10만 원인데? 우리도 서로 비슷하게 지금 장사했나 보다. 이것만 물어보면 이런 오류가 생긴다는 거야. 레파를 보자, 레파. 레파는 팔 수 있는 방, 여기 있죠. 100 나누기 10만 원. 1,000원밖에 안 됐다, 1,000원. 레파를 물어볼게. 여기는 똑같아. 팔 수 있는 방 그대로 들어갔죠. 여기 위에 1,000만 원 똑같이 들어가지. 나누면, 레파도 여기는 10만 원이야. 응? 이 호텔이 훨씬 잘하니까 100배는 잘했다. 100개나 팔았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것만 단순히 물어봐서는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퍼센티지, 아큐펀시가 도대체 얼마나 팔았는지는 모른다. 그렇지? 평균만 나와버리니까. 요 레파를 물어보면 몇 프로까지 팔았는지까지 다 고려해서 나오는 지표죠. 아큐펀시를 고려하는 겁니다. 몇 프로 팔았는지를. 그래서 이것만 물어봤을 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이런 문제점들 해결하기 위해서 레파를 물어봐요. 그럼 요거는 객실 요금과 아큐펀시를 두 개를 다 포함한 데이터가 레파입니다. 이게 훨씬 믿을 만한 지표죠.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래서 구하는 식은 ADR 곱하기 아큐펀시입니다. 아큐펀시, 퍼센티지. 이 10만원 곱하기 1% 해보면 1,000원이 나오고, 10만원 곱하기 100% 하면은 그대로 나옵니다. 100%니까. 그지? 100%라는 건 1이라는 의미 아니야. 10만원 곱하기 1이니까 그대로 10만원이야. 그래서 아큐펀시, 투숙률하고 객실 요금을 두 개를 다 데이터를 넣어서 뽑는 게 레파다. 레비뉴 퍼 밸류. 이게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지수고, 여러분들은 이제 호텔 전공이고 오늘 이걸 배웠으니까 호텔 객실료를 물어볼 때 레파를 물어봐요. ADR 물어볼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 팔아도 10만 원이 되고 100개 팔아도 10만 원. ADR 물어가지고는 전혀 유용한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ADR이 중요한 데이터가 될 때는 이 아큐펀시가 서로 비슷한 호텔들 70% 70% 비슷했다. 그런데 ADR이 얼마다? 그럼 이 호텔이 더 잘했네 이렇게 되겠죠. 그치? 이해가 되죠? 굿. 다음. 마음이 급합니다. 내가 148페이지. 요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십시오. Room status definition. occupied room이 뭔지, stay over가 뭔지, stay over. stay over, 세 번째 있는 stay over는 오늘 체크아웃 안 할 손님들입니다. 그 방을 두고 stay over를 한다. 내일이든 모레든 체크아웃 하겠다는 거지. 투숙 계속 한다, 지속적으로. stay over. 밑에 읽어보시면은, 뭐, 스키퍼가 뭔지, do not disturb가 뭔지, out of order가 뭔지, 호텔 용어들이니까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148페이지 밑에 보면 American Plan, Modified American Plan, European Pla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객실 요금 정할 때 American Plan은 객실 요금 중에서 식사가 다 포함된 게 American Plan이다. 그렇지? Modify는 아침 저녁만 포함되어 있거나 아침 하나만 포함되어 있거나 European Plan은 식사가 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다음 오른쪽 점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Special Room Rate입니다. 아까 Reg Rate 나왔죠 여기에? 요거는 표준 방값이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디스카운트 레이트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코퍼레이트, 커머셜, 회사, 삼성전자, 모토로라다 이런 계약 요금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컴플리멘터리 레이트는 공짜로 주는 거고 프로모션을 위해서 그룹 레이트, 패밀리 레이트, 데이 레이트 기타 등등 있습니다. 패키지까지 오른쪽 다양하게 호텔 객실료들이 있다. 다음 셀링 151페이지에 업셀링 아까 얘기했습니다. 일반 방을 예약할 손님을 더 비싸게 파는 게 업셀링이죠. 다음 152페이지에 워킹 여기서는 어, 154페이지 바로 넘어갑시다. 154페이지에 Walking the guest, turn away guest 비디오에도 나왔고 손님이 예약하고 왔을 때 방이 없는 경우 다른 호텔로 좀 쉬어야 됩니까?